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번엔 신드롬급 대세였다가 여러 사건들 터지며 요즘 잘 안 보이는 연예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라치카입니다. 라치카는 가비와 리안, 시미즈 3명으로 구성된 댄스 크루로 청하의 벌써 12시 같은 노래의 안무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피넛과 H1을 추가하며 5인조로 출전해 최종 3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수우파에 나왔던 크루들은 웬만한 아이돌보다 많은 인기를 자랑했었는데 라치카 역시 센 언니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팬들이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리고 수우파의 후속작인 스트릿 댄스 걸스파이터에도 마스터라는 직책으로 여고생 팀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며 출연을 하게 됩니다. 스걸파는 예고편부터 학생들이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나름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문제는 5회차인 미션 대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트레이드 구간이라고 하여 상대팀이 짜주는 안무를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쳐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이도 경쟁 미션이었기에 플로어라는 팀은 H라는 팀에게 굉장히 기본적인 스텝으로만 안무를 짜서 주고 블링걸즈라는 팀은 굉장히 어려운 안무를 짜서 브랜뉴 차일드에게 주는 등 나름의 전략적인 안무를 짜기도 했었는데요. 브레이크 댄스가 특기였던 앰비션의 마스터였던 허니제이가 예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상대팀인 유니온이 소화할 수 없는 안무는 주지 말라고 지도하자 실제로 소화 가능한 안무만 주는 등 나름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춘 룰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미션 상대였던 클루시와 스퀴드라는 팀의 대결에서 나왔는데 스퀴드는 클루시가 잘 소화할 만한 안무를 만들어 왔지만 클루시는 맨 앞줄에 2명이 락킹을 하는 동안 뒷줄에 2명은 꽃게춤을 추고 중간에 1명은 굴러다니는 해괴한 안무를 트레이드 안무라며 보여줍니다. 동선이 다 엇갈려서 안 보인다고 하자 그게 포인트라고 하고 동작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자 오히려 클루시는 스퀴드에 서운하다는 인터뷰까지 하는데요. 스퀴드 역시 얘네들 장난하나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꽃게 디테일을 잡아달라고 하지만 오히려 클루시는 너무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등 보기에 불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간절하기에 일단 이겨야 되니까 이런 전략을 짰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이미 장도연이 라스에서 했던 꽃게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퀴드는 해당 안무를 넣어서 안무 창작 미션을 완수하였지만 결국 클루시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방송 이후 클루시 멤버들은 물론이고 클루시 멤버들의 부모님 SNS에까지 악플이 달리는 등 클루시는 굉장히 많은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클루시 멤버들은 당시 모두 학생들이었고 아이들이 방송에서 장난식으로 진행한 것 치고는 너무 큰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클루시의 마스터였던 라치카였는데 우선적으로 클루시가 이런 안무를 만들어 던져줄 동안에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고 클루시 승리 이후 스퀴드의 마스터였던 리정은 라치카를 향해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모니카는 경쟁이 앞서 나가는 것은 맞지만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겐 장난이지만 누군가에겐 진지한 사투이다 라는 멘트로 클루시와 라치카를 저격했지만 라치카의 가비는 안무 트레이드를 하자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발목을 잡고 끌고 내려가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클루시를 감싸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치카 특히 가비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는데요. 다음 방송에서 클루시 멤버들은 물론이고 라치카 멤버들 역시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한다는 방송이 나왔고 오히려 해당 방송의 진정한 위너는 끝까지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스퀴드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양준일입니다. 양준일은 1990년에 심신, 윤상, 박정훈과 함께 데뷔했던 가수로 미국에서 살다 온 소울 그대로 굉장히 이국적인 퍼포먼스를 보여 당시 보수적이었던 방송계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본인만의 매력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비자에 도장을 찍으러 간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이 당신 자체를 보기가 엄청 싫어서 도장 못 찍어준다고 하여 도장을 안 찍어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벌크업을하고는 V2라는 그룹으로 컴백을 하여 나름 매니아층을 가진 가수로 또 활동을 했지만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활동을 접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18년쯤부터 그의 예전 활동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며 역주행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아도 괜찮은 패션 센스와 무대 매너 등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도 크게 어필하였고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 가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90년대 GD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준일의 근황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양준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롤린이나 깡보다도 더 큰 임팩트의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슈가맨을 통해 양준일은 드디어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슈가맨이라는 제목의 모티브인 서칭포 슈가맨이라는 영화 자체가 남아공에서 조용필급의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가수인 식스토 로드리게즈를 찾아 떠나는 다큐멘터리였기에 가장 슈가맨에 어울리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바로 재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양준일의 인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씹어먹었었는데요. 팬들은 그의 귀국 기념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환영해요 양준일을 올렸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인터뷰도 하였으며 바로 롯데 홈쇼핑의 광고까지 촬영할 정도였는데 이후로도 피자헛, 베로카, 시원스쿨 등 굉장히 많은 광고를 촬영하였으며 JTBC에선 아예 양준일 특집 슈가맨을 방송하기도 합니다. 그는 양준일 메이비라는 포토 에세이를 발매해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라 약 40만 부 정도를 팔았으며 2020년 디지털 싱글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논란이 많기도 했는데요. 2020년 카카오 프로젝트라는 일기글에 요번 달 월세를 못 내면 다음 달엔 빌려서 월세를 내야 한다 라는 문구를 남겨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시작이었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성 스태프를 한 명 지목하고는 마일리지도 얼마 안 된 새 차를 중고차 가격에 드리겠다는 저렴한 멘트로 남친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고 본인 콘서트에 오고 싶어하는 팬들이 모두 오미크론에 걸려서 백신 패스를 받아 콘서트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I'm so sorry 라는 그림과 함께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는 등 말실수를 몇 번 합니다. 당시 보통의 아이돌 팬미팅 가격이 10만원 언더로 책정되는 데 비해 팬미팅 가격을 최소 13만원으로 받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굿즈 썬캡 하나에 59,800원을 받아 또 고가 논란이 있긴 했지만 품절되는 등 지속적으로 뭔가 고가 정책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가의 모자에 라벨이 엉터리로 붙어있어 전환법 위반 지적도 받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양준일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허위 주장들도 많아 양준일 역시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 속에 컴백을 하였고 지금도 콘서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팬덤은 많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음은 김생민입니다. 김생민은 출발 비디오 여행과 연애가 중계만 약 20년 가까이 출연한 베테랑 리포터로 폭발적인 인기는 없었어도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연예계의 공무원 같은 이미지였는데요. 하지만 그도 연예인 엑스파일이라고 하여 광고 섭외를 위해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제일기획에서 조사를 해 파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사건에서 그에 대한 소스 제공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욕을 먹기도 하고 고 장자연 영상을 소개하며 진짜 죽음이다 라고 하여 욕을 먹기도 하는 등 여러 논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늘고 긴 연예인 생활을 하던 중 그는 송은이 김숙의 팟캐스트 방송인 비밀보장의 고민상담 코너에서 경제 상담을 진행하며 큰 인기를 모았는데 Great Stupid이라는 유행어를 남기면서 신드롬 비슷한 인기를 모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진단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김생민 명언으로 회자가 되면서 정말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아예 KBS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의 짠돌이 이미지를 활용한 짠내 투어라는 방송까지 생겨날 정도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무명 아닌 무명을 끝내고 탑티어에 오른 그를 응원하기도 하고 그레이시라는 단어가 워낙에 광고에 찰떡같이 맞아떨어졌기에 미친듯이 많은 광고도 찍어냅니다. 언제나 선배들에게 커피와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든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8,000원만 넣고 생수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등 짠돌이 기믹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은 것 치고는 타워팰리스 포함 강남구의 아파트
제트 세 채를 소유하고 있고 벤츠 S클래스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참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8년 10년 전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을 따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옵니다. 디스패치 폭로 반나절 만에 김생민은 사과문을 올렸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 정말 연기처럼 모든 미디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씹어먹을 것 같다가도 요즘 언급도 안 되는 걸 보면 인기라는 건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신기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